2019년 8월 28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사시연대기에서 함께 방송을 한 분이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저는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뭐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는다든가 뭐 어떤 무속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가끔씩 해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 제가 예전에 대우증권에 근무할 때 이렇게 객장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분께서 오셔가지고 뭐 주식에 대한 거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좀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이면 아유 그냥 손금 봐준다고 하면서 그냥 손을 주물럭거리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자분이니까 이렇게 아무런 부담 없이 손을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이제 몇 마디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교보증권에 근무할 때 교보증권의 지점에 발령을 받았는데 가끔씩 지점에 오는 손님이 어이구 못 보던 얼굴이 새로 왔네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저한테 사주를 좀 적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또 적어드렸죠. 그리고는 또 며칠 뒤에 오셔가지고 제 사주풀이한 내용을 또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점이 있으면 그 주변에 다른 증권사 직원들과 이렇게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절 그 동원증권 지점장님이 역학을 공부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증권사들 직원들 모임하면서 이제 그 조개탕 같은 걸 먹으면서 낙지도 씹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뭐 그런 해물탕 같은 걸 먹으면서 저한테 이주임은 36살에 직장이 바뀌겠는데 그러니까 직업이 바뀌겠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이 바뀌면은 내가 다른 증권사로 이직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직업이 바뀐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업종에서 36살이면 정말 빠르면 지점장까지 할 수 있는 나이고요. 지점장까지 굳이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한 과장 정도는 되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와 36에 직업이 바뀌어? 그러면 나는 36살에 다른 직종에 가서 제일 밑바닥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 생각만 하니까 벌써 막막해져서 기분이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기견 보호소 봉사를 다녔더니 이제 그 봉사 모임에서 뒤풀이 자리에서 어떤 분께서 또 제 사주를 또 물어보시는 바람에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중에 그분은 제 네이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큰 장문에 어떤 제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2008년도에 제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도 저는 그때 무속인한테 가서 풀 생각을 못 했는데 아는 지인분이 야, 너 퇴근한 다음에 나한테 와라. 그래서 저를 데리고 저 시골에 어디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그 MTN에서 미녀들의 주식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도 그때 노혜정 씨라는 그런 걸 봐주시는 분이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뭐 돈과 운명과 뭐 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토킹했던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같이 방송만 했던 게 아니라 방송에 녹화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 메이크업 받고 이런 준비하는 때 만나가지고 제가 명함도 주고받고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게 되고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시연대기를 이제 녹음하러 가는데 분명히 저 말고 어떤 다른 게스트가 오실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누군진 제가 몰랐었어요. 그 전에 출연했을 때는 변호사님이 출연한다라는 거는 제가 알고 갔는데 이번에는 누가 출연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딱 갔는데 역학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나는 이상하게도 이런 분들이랑 되게 자주 이렇게 접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제 벌써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쓰리는 1년의 마지막은 이제 9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3개월 동안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 달까지 1년을 쫙 돌아보고 그리고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얻을 수 있는 내년도의 모든 자료는 가급적이면 다 구해서 내년도에 어떤 큰 사이클을 한번 제가 준비하게 되거든요. 돈다방 미스리에서 아마 뭐 매번 공개해드렸으니까 뭐 2015년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 처음 했을 때 금리 인상을 오랜만에 한 번 하고 2016년도에 네 번의 금리 인상 할 거라고 했을 때 제가 2016년도 네 번의 금리 인상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한 번 하면 잘할 거예요. 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리고 뭐 2017년도 뭐 금리를 뭐 세 번 인상할 거다 정도.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 이런 큰 사이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역학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그 신점 보시는 분들과 이렇게 이제 자주 접하게 됐는데 제가 그분들을 뵈면서 그리고 저도 어쩌면 이 경제라는 바닥에서 앞으로를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점 같은 거 보러 다니시는 분 보면요. 자주 보러 가시는 분들은 뭘 아니하면 딱 갔는데 과거 얘기만 겁나 잘 맞춰. 그러면 저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야. 그런데 잘 보는 사람은 과거 같은 거 물어보지도 않고 하다못해 생년월일도 안 물어봐요. 예. 그냥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잘 보느냐 못 보느냐의 어떤 그런 그 차이가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무속인 분들과 이렇게 역학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자주 접하게 되면서 제가 느끼게 된 생각은 그분들의 능력은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 온 그 상담자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그 데이터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오게 됐을까에 대한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인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 이게 약간, 그러니까 연결돼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죠. 물론, 신점을 되게 잘 보시는 분들은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는 거를 좀 떠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문제까지 진짜 아주 심오하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까지 저는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역학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서 이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진단을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그 진단을 통해서 과거라든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미래까지 그리시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물론 어떤 신의 능력 있는 신을 이렇게 내림 받아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또 확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보면서 주식, 그러니까 경제가 어차피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을 되게 올바르게 진단하려고, 제대로 진단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진단하기 위함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던 어찌 보면 약간 제가 고집을 부리면서 제가 보는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거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증시가 하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거를 이렇게 수습하기 위해서 완화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어찌 보면은 그 전날 앞에 해드리고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는 완화적인 발언이 나왔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뭐 1% 급등했다라고 했지만 저는 되게 싸가지 없게 냉정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실체가 없다. 그냥 나왔던 얘기다. 뭐 새로운 게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제가 단순히 뭐 열등감이라든가 자격지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그렇다가 아니라 그냥 인간은 누구나 핑계대고 싶어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 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죠. 무속인한테 점을 보러 가면 그 무속인이 예를 들면 약간 좀 안 좋은 이야기. 너 안 좋을 거야. 뭐, 너 안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고 나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못 맞춰. 저 사람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정말 여기저기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미 뭐 이쪽 역학이라든가 이쪽에 이미 이제 관심이 커진 상태다 보니까 나 정말 이렇게까지 힘든데 집에 먹을 쌀이 없는데 정말 뭐 차비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당장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송이 이렇게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과연 언제쯤 좋아질 것인가 여기저기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짓을 했냐면 너 몇 년 동안 안 돼. 힘들어.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은 딱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미간에 주름이 딱 생기면서 이미 이제 기분 나빠진 거죠. 예. 자 그런데 아이고 그래 뭐 잘 될 거야. 뭐 올해 뭐 이제 가을 이후에 선선해지면 좋은 소식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한테 쫑긋하고 이분이 되게 잘 보는구나. 근데 환장하겠는 거는 가을이 돼도 소식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우를 봤을 때 인간은 이렇게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얘기를 이렇게 걸러들는 어떤 그 필터가 있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돈다방 미쓰리에서 이제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미쓰리가 여러분 미쓰리가 봤을 때는요 2020년에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이제 뭔가 얘기를 해드리겠죠. 물론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는데 그때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그때 어떠한 얘기를 해드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저는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지,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 달부터 열심히 과거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어떤 그런 상황들을 또 다 자료들을 모아서 여러분,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2020년도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뭔가 어차피 물론 제가 돈다방 미쓰리 방송을 20%만 참조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20%가 어느 순간 신뢰가 쌓여서 확 믿게 되면 100%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치 이런 거죠. 가끔씩 문자가 와가지고 뭐 내일 상한가 종목, 뭐 내일 급등주 이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그냥 공짜로 왔는데 내가 사지는 않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그리고 그 종목을 봤더니 정말 그 다음날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연락해가지고 회원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 적당한 선이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종교가 되고 그거는 거의 이제 뭔가 이성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간이 되는 거니까 항상 돈다방 미쓰리는 20% 정도만 참조하시고,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더 뭐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이유가 그냥 재미로 들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점 보는 거나 주식이나 뭐 경제나 뭐 미래를 모르는 건 똑같은 건데 다 말장난인데 그죠? 그렇게 보시면 그 어느 정도 여러분들과 저와 이렇게 그 선이 유지가 되면 저는 그게 되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사실 이렇게 앞서서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시연대기 스포일러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참았습니다. 자, 다시 조금 이성적인
쪽으로 돌아와서 뭐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뭐 뉴욕 증시 보면서 이게 지금 이성적일 건지 논리적인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경제라는 것을 얘기함에 있어서 그래도 좀 이성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 오늘 뉴욕 증시 화요일 뉴욕 증시가 잠시 전에 끝났습니다. 다우지수가 0.47%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0.34%, S&P 500이 0.32% 하락했습니다. 제가 그냥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싫다 좋다에 대한 감정은 아니고요. 어찌 보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 아웃사이더 비주류 미쓰리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방송에서 아웃사이더 비주류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비주류로서 어떤 그 받은 서름이라든가 뭐 갖고 있는 어떤 감정들이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트럼프가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증시를 힘들게 하고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고 뭐 모든 상황을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 불만스럽죠.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제 점점 저는 가면서 미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불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역사의 길이 남을 경기 침체를 만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뭐 역사는 결국 이긴 자가 쓰는 게 맞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인간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자면 그 좌절감과 실망감이 엄청날 것 같은 거죠. 처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백악관에 입성해서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감세 정책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했던 플랜대로 감세 정책하고 멕시코 장벽 짓겠다고 하고 무역 분쟁하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그 모든 계획을 세웠을 때 되게 쉽게 생각했을 거고 쉽게 승리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중국과 무역 분쟁에서 중국한테 쉽게 이길 거야. 왜? 무역 사이즈로 규모가 다르니까. 거기다가 김정은도 쉽게 비핵화시킬 수 있을 거야. 자, 거기다가 미국 경제 계속 좋아질 거야. 어떤 이러한 자신이 생각했던 플랜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죠? 지금 모든 시스템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미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진짜 제가 미국을 위함이라면 인정.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 지 대통령 또 해먹고 싶어서 저런 거니까 저건 분명히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기저기 싸질러 놓은 그 모든 상황들이 부메랑이 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것이다. 지금 그게 하나씩 진행되고 있거든요. 당장 중국과 무역 분쟁에서 지금 불리해지고 있고요. 이건 누가 봐도 불리해요. 뭐 그 내부적으로 뭐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거예요. 3천억 달러 관세 부과하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거든요. 지금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써야 될 때 쓸 수 있는 모든 카드가 지금 다 소진된 상태. 그러면서 지금 한 발씩 뒤로 밀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예,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시스템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가장 승리다운 승리를 거둔 게 지난번에 멕시코와 무역 협상? 예. 근데 제가 멕시코와 미국의 무역 협상 얘기가 나오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이건 협상이 아니라 그냥 멕시코가 그냥 몸에다 물 묻히고 바짝 엎드리는 항복할 거다. 미국이 원하는 거 멕시코가 다 퍼줄 거다. 일단 제가 그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전승으로 알고 있지만 그중에 대부분의 어떤 그 전쟁은 사실 전쟁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
어디죠? 그 해변가 있는데, 그 포구 있는데 일본 배들이 있으면은 일자진 같은 걸로 해가지고 포 멀리서 던져가지고 그냥 그 배들을 작살낸 듯한. 근데 진짜 전쟁다운 전쟁은, 예, 23전승, 23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위대한 그 위인은 모든 승리에서 이길 필요 없이 정말 중요한 승리에서 이기는 것이 위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보면 정말 위대한, 정말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쥔 게 아니라 저기 멕시코라는 나라 하나 그냥 조져가지고 바짝 엎드리게 만든 그 승리밖에 없어 보인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는 거죠. 지금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다가 빨대를 꽂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보리스 존슨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화 통화를 했는지 뭐 했는지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영국의 브렉시트 응원한다. 노딜도 응원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트럼프 입장으로는 응원하죠. 그래야지 영국에다가 빨대 꽂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리스 총리는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고 미국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저는 그러니까 왜 이런 우리 글로벌이 그러니까 제 시대 때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왜 글로벌이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주요국의 오너들이 참 지금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 뉴욕 증시 이날 소폭 하락했거든요. 장 초반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락 마감을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뻥 같거든요. 예. 제가 분명히 그리고 이런 얘기는 어제 해드렸죠.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예전부터 지난번에 상하이에서 만났으니까 9월 달에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한 거는 그냥 예정돼 있었던 거고 그리고 중국은 늘 미국과 야 우리 협상하자 대화로 하자 니네 왜 그러니 이러고 있는 거고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러고 있는 거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증시를 하락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예.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말장난 같은 거는 어느 순간에 이제 효과가 없을 거다. 그죠? 그래서 중국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산 제품 75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 증시는 2%까지 하락했지만 2% 넘게 하락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에 미 증시 26일 월요일 증시는 1%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급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시장이 신뢰했다면 2% 넘는 급등을 보여야 되거든요. 정말 그때는. 근데 시장에서 쎄한 거죠. 아이고 트럼프 저거 또 증시에 하락하니까 또 그냥 또 저렇게 말빨 세우는구나 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장은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앞으로의 시장은 중국의 궁서체를 신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은 진지하거든요. 그리고 말을 휙휙 바꾸지도 않거든요.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미쓰리, 그래?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보면 주식시장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뻐꾸기 날린 건데, 뻐꾸기 날려서 27일 뉴욕 증시가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마감한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들 빠진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런 궁금증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뉴욕 증시가 하락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뻐꾸기 날렸다라는 거를 감지하고 하락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전반적인 분위기, 특히 중국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시장은 중국 카드도 읽은 거죠. 중국이 이제는 저렇게 뉴욕 증시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뉴욕 증시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시장이 투자자들이 이 판을 다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뉴욕 증시가 하락하든 국내 증시가 하락하든 뭐 그렇게 막 공포스럽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패가 보이는 게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뻐꾸기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보이는 정말 비주얼적으로 뭔가 후퇴하는 모습이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크게 빠지진 않은 겁니다. 물론 지금 이슈는 이번 주 지금까지의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슈고요. 큰 폭으로는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니죠. 경기 침체 진행 중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증시는 또 크게 상승할 수 없는 거였고요. 자, 국제 금값은 전일 대비 온스당 14.60달러, 1% 상승해서 1,551.8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작년 10월 달에 국제 금값이 1,200달러가 뭐 안착되고 저점을 이루고 그랬으니까 작년 제가 10월 달에는 또 국제 금값에 대한 또 저점도 잡아드렸군요. 올해 네,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예, 돈다방 미스리, 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자, 201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금값은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 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다시 부각이 돼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래서 국제 금값이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1.29달러, 2.4% 상승해서 54.9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수요일 미국이 주간 원유 재고량을 발표하는데 지금 시장 예상은 470만 배럴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오펙 등 산유국이 지금 감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3월 달까지 하루에 12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합의를 보고 있는데 그 감산 합의가 지금 잘 이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7월 달 감산 이행률이요. 무려 159%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찌 보면 하루에 12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했는데 120만 배럴보다 더 많이 감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침체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산유국에서 가급적이면 야, 우리가 조금 더 감산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있는 거죠. 올해 들어 이 7월 달 감산 이행 159%는 가장 높은 감산 이행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도 있었죠. 제가 이 부분도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끝나고 뭐 이란과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다 의미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러나 이 WTI가 1.29달러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큰 그림에서 즉 글로벌 경기 침체의 이 늪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고요. 특히 이날 미국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OBP까지 떨어져서 역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OBP의 역전은요. 2007년 이후 최악의 역전폭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됐을 때, 뭐 2007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2006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22개월이 지나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 뭐 금융위기가 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2년물과 10년물은 장중의 역전이 아니라 아예 종가 기준으로도 이렇게 OBP까지 벌어진 상태에서 역전이 진행되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진행 중입니다. 자, 경기 지표는요. 6월달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6% 상승해서 전년 대비 3.1%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전월 대비 0.6%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는 부진하게 나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년 대비 기준으로 5월달 전미주택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3.4였는데 6월달 전미주택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3.1밖에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 0.3% 부진했던 거죠. 자, 8월달 리치먼드 연방준비 제조업 지수와 그리고 다른 경제 지표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는 뭐 다음에 제가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대치를 쉽게는 꺾지 못하지만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영국에다가 빨대를 꽂고 백악관에서 계속
대통령놀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이란 문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씩 돈다방 미스리 스타일로 글로벌 이슈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